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인민의 피로가 심화되는 현실을 개탄하시며 김용민닷컴의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은 세계 인민 모두를 꿀잠 속에 빠뜨리고 말았으니 나이트 세라피에서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가슴이 후련하다며 어버이 김용민 동지의 은혜에 감격해 말을 잇지 못하였다. 다만 김용민 동지께서는 눕자마자 잠이 드는 현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니 신혼부부는 절대 사용을 금하라 당부하시었다. 하지만 조기에 품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구매해서 집에 보관하는 것은 괜찮다고 아량을 베푸시었다. 압도적 최저가에 20일 동안 사용한 후 반품에도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니 이 같은 자랑찬 배려는 대대로 만세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닷컴.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박근혜 정권 때 문화체육관광부 댓글 감시 시스템 구축, 이런 제목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댓글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SNS의 동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외부 업체에 여론 분석 작업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업체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곳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013년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구축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드루킹 청와대 행정관 자리 요구했다 거절당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블로거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모 씨가 인터넷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모 씨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모 씨는 내 지인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 이렇게 김경수 의원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경수 의원이 이를 거절하자 김모 씨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네요. 이번엔 중앙일보, 대선 때 댓글 단톡방 김경수 곳곳에 등장. 동아일보, 대선 때 김경수의 기사 주소 활동 내용 보냈다. 조선일보, 댓글 기사 목록 김경수에 보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드루킹이란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 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수십 개의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해온 단서를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여러 개의 단톡방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정황도 나왔다, 이렇게 조중동은 전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온라인 활동 내용과 기사 주소를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와 받은 것이다, 이렇게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재난 대응력 향상됐지만 안전한국은 아직 멀었다. 한겨레, 분향소 떠나는 아이들, 이 비극은 연결되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 앞에서는 4년 만에 정부합동 연결 추도식이 열리는데요. 관계자들은 이번 달 말쯤에 분향소 문을 닫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유족들 일부는 분향소에 안치된 물품들을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네요.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국내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크게 향상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재난 대응 시스템이 그대로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소방본부와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일단 안 된다, 규제 탓, 신서비스 또 좌초, 이런 제목입니다. 카카오 택시가 유료 호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기로 했었죠. 택시기사의 골라 태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목적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스마트 호출 요금이 낮아서 기사들에게 유인책이 되지 못했고 결국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해 사흘 만에 시행을 철회한 것입니다. 당초 카카오 측의 계획은 2,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의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호출 수수료에 대해 주간 1,000원, 심야 2,000원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카카오는 이를 수용했었습니다. 당국이 시장 원리를 외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시작부터 막았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쓰기 말하기 책의 저자 김보영 아나운서와 잠시 후 뉴스 브리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뒤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유근 씨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정쟁의 소재로 전락했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특별법 제정은 계속 미뤄졌었죠. 하지만 이유근 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조금씩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침몰과 구조 실패의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길은 멀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유근 씨는 4년이 됐지만 왜 침몰했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라도 아들을 당당히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인터넷 댓글과 추천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지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모 씨는 내 지인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달라 김경수 의원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은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김모 씨와 김경수 의원이 수백 건의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김경수 의원은 김 씨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김 씨가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고 찾아왔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대선 경선 때부터 대선 이후에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일탈 행위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수 의원은 무리한 요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정치 공세를 벌였는지 공개됐습니다. 인사청탁을 거절당한 드루킹이 무더기 댓글을 작성해 김경수 의원을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초 김모 씨는 자신이 주도해 결성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에서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회원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외교 경력이 없는 친문재인 나부랭이가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날려줘야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사카 주재 총영사로 오태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임명되자 김경수 의원을 공격하자고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부를 비판한 기사 링크를 올린 뒤 여기에 가서 악플의 추천, 선플의 비추천을 눌러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김경수 의원의 인터뷰 기사 네이버 페이지에는 김경수 오사카 잘해라 지켜본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일반 시민의 자발적인 역량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군요. 또한 김 씨는 유명 정치인의 강연을 주최해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500여 명에게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한 인터넷 정치평론가는 지난해 드루킹이 자신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직이고 청와대와 직접 라인이 닿고 있다고 소개했었다. 이렇게 전했네요. 드루킹 김모 씨의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검찰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애 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대충 처리하고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서 수사가 허지부지 되어버린다면 특검을 통해서 수많은 여론조작, 선거 부정의, 중범죄의 아주 일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안희정도 가고 정봉주도 가고 김경수도 가는 중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검증에 책임을 지고 조국도 가야 하고 임종석도 위험하고 경제파탄의 주범 홍장표 경제수석도 곧 가야 한다. 이런 글을 남겼네요.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 조사를 보면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59%,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 지지율은 18%로 나왔는데요. 경인일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 4월 6일 조사 결과는 이재명 62.9, 남경필 20.9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서울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원순 시장이나 박영선 의원 또는 우상호 의원 가운데 누가 출마해도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섰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0%대의 지지율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0%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51%, 박영선 의원은 42%, 우상호 의원은 36%를 기록해 3명 모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섰습니다. 경기도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보다 우세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59%, 남경필 경기지사는 18%의 결과가 나왔고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결에서 39%대 23%로 전해철 의원이 남경필 지사보다 우세했습니다. 충남에서는 42%의 지지율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3%의 자유한국당 이인재 전 경기지사를 눌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44%의 지지율을 기록해 24%를 보인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현 부산시장을 앞섰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호 전 경기지사의 대결도 비슷했습니다. 39%대 27%로 김경수 의원이 앞선 결과를 보였네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 19세 이상 성인 남녀 4,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출장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오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청와대로부터 접수한 김기식 원장과 관련된 질의 내용, 그리고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보고된 예정인데요. 특히 국회의원이 보좌 직원에게 후원금으로 퇴직금을 주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국회의원 정치자금을 보좌진의 퇴직에 대한 위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퇴직금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김기식 원장은 2016년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기부했는데요. 김기식 원장이 더 좋은 미래에서 소장을 맡으며 월급을 받았던 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현민 전무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광고 대행사 직원들에게 물을 뿌리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마이뉴스가 조현민 전무로 보이는 한 여성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공분은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베트남 다낭에 있던 조현민 전무는 어제 새벽 귀국했지만 아직 공개 사과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물을 뿌리지는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조현민 전무와 MBC 기자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대행사 직원에게 물 뿌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직원분들께 직접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해야죠. 진짜 물을 뿌리신 게 맞나요? 얼굴에 안 뿌렸습니다. 바닥에 뿌리셨다는 건가요? 밀쳤습니다. 왜 밀치셨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편 조현민 전무가 조만간 공개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언니인 조연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처럼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여론이 잠잠해진 뒤에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자회사의 노조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다던 삼성전자 해명,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명 노조 즉시 대응팀을 만들었고 매달 3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진 건 지난 2013년인데요. 그러자 삼성 측은 다음해인 2014년 노무사 출신의 노조 대응 전문가 2명과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른바 즉시 대응팀을 만들었는데 노조 대응 전문가들은 이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문제에 모 회사인 삼성전자가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 대응 전문가 2명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용역비를 주고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에 사무실까지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불러 부당 노동 행위의 공범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SBS 보도였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삼성이 집요하게 노조 와해 공작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작성한 문건에서는 노조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유도하라, 이런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 곳곳에 CCTV를 늘려라, 이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노조 활동이 활발하던 지역에 대한 위장 폐업도 단행했습니다. 대신 노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서비스와 지사를 압수수색했고 삼성전자 서비스 관계자들을 소환했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이번에 드러난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의 전무로 데뷔하며 한동안 언론의 우호적 시선을 한몸에 받은 바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청바지에 연두색 티셔츠, 연두색 야구 모자를 쓴 진에어 조현민 전무가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음료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감귤 주스, 녹차 생수 있습니다. 음료수를 건네는 손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한 새로운 포인트 제도도 소개했습니다. 서울 제주를요, 진에어를 타시고 10번 타시면 한 번 공짜로 타실 수 있습니다. 10+1. 재벌 그룹의 3세가 동화 작가로 등단해 화제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의 셋째 딸인 조현민 전무가 12살 소녀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계여행 이야기가 동화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진이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 전 세계 또래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발랄하고 창의적인 재벌 3세의 이미지를 과시하던 상황. 하지만 언니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급격히 스텝이 꼬이는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 부사장의 3남매 모두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전력이 있습니다. 막내 조현민 전무는 진에어 승무원의 유니폼이 짧아 민망하다는 트위터 글에 명예훼손을 거론해 비판을 받았고, 최근 한 방송에서 자신이 낙하산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어도 제가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이름 석자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부담스럽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이 땅콩 리턴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논란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휴대폰 문자를 언니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걸까요? 복수의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사건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이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무는 오늘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시기 어린 잘못이었다고 글을 올려 황급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조현민, 끝내 유리병 던지기, 물 뿌리기 등 개망나니 짓을 시전하고,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제보된 욕설 녹취까지. 한 여성이 누군가에게 다짜고짜 욕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격양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까지 고성을 쏟아내며 분을 사기지 못합니다.
조현민의 샤우팅. 조현민의 샤우팅을 닮은 고라니의 울음소리. 조현민의 귀성과 고라니의 울음을 섞어보겠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 맛보셨습니까? 200g 이상의 최상급만을 엄선한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는 최고의 육즙과 풍미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녹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드루킹 파문이 지난 금요일에 터졌는데 뭐 비슷한 얘기를 사전에 들으신 바가 있었어요? 드루킹이 그런 식으로 댓글 작업을 하니 많이는 본인이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고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였고요. 김경수 의원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사실 이제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지금 봐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정상근 동지께서 내용 잘 풀어주실 테니까 저는 한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어제 TV조선 보도에서 차정당국 관계자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서 나눈 대화가 A4 용지 30장 분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텔레그램 내용을 본 사람이 아니고요. 예. 그거를 누군가가 다 잘라갖고 A4에다 붙여서 쭉 해놓은 거 30장 프린트한 걸 본 사람이란 얘기죠. 즉 수사당국이 아니고 검찰발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당국 아닙니까? 수사를 실제로 한 건 경찰이 했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한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김수영수 건이 불거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루킹 텔레그램을 열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 하나하고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예. 주로 이런 사람들은 뭐 오만 보좌관들이며 의원들하고 텔레그램 방 열고 뭐 자기가 이런 거 잘 아는데 도와드리겠다 어쩌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온라인에서 365일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기관이 세금을 탕진해 가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우리 누리꾼들이 직접 나서서 그럼 우리도 댓글을 달자 해서 자발적으로 댓글을 달고 커뮤니티에다가 소위 좌표를 찍는다 그러죠. 어떤 특정 기사를 올려놓고 야 우리 여기에 가서 뭐 좋아요를 누르자 뭐 여기에 가서 국정원 애들이 들어온 것 같으니 댓글을 가서 달자라고 자주들 해보셨고 그 과정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네티즌들이 텔레그램 연락을 저희한테 주면 그 연락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응하거든요. 예. 야, 뭐 고맙다고 인사한다든지 뭐 그래 제가 가서 오늘 댓글 30개 달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수고하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이 썼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드루킹이 대화를 나눴다는 사람은 김경수 의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마도 TV조선이나 다른 보수 매체에서 후속 보도로 다른 의원들의 얘기를 또 꺼낼 겁니다. 근데 우리 김용민 PD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메시지, 뭐 트위터 DM, 텔레그램 등으로 이런저런 제보며 얘기들 많이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전부 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화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댓글 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런 데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뭐 링크를 보여주고 보좌관님 이런 글은 꼭 보셔야 됩니다. 링크를 보여주면 잘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기관이 세금 받고 업무 시간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다는 게 문제인 거고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전 하라고 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심리전을 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으로 네이버 댓글을 가서 달고 싸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드루킹이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매크로를 동원해서 어떻게 저렇게 야로를 부린지를 어떤 의원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고 자기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겠다라고 한 사람을 격려한 것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쉬쉬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댓글 와서 도움도 주시고 제 글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을 주시는 거고 또 어떤 특정 글에 대해서 가서 뭐 이런 글을 좀 보좌관님이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세요라는 요청도 저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돌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마치 무슨 범죄인 양 자기들 기무사 국정원에 갔다가 섞으려고 하는 이런 작태들에선 절대 용서해서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무슨 대단한 일인 양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이게 이슈감도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아는데 이게 발버둥치고 또 발버둥치는 최전선에 TV조선, 조선일보가 있으니까 그냥 뭐 실소를 금치 못할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드루킹이 요구했다는 자리가 전 어제 뭐 뉴스를 보면서 무슨 뭐 예를 들면 근로관리공단에 감사자를 요구했나 뭐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 그 김경수는 안 된다고 얘기한 모양이구나 이랬는데 무려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거 제가 뭐 드루킹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하면 허언증 환자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작게 치질 않습니다.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웃으시잖아요. 예. 어차피 타겟은 그런 얘기를 듣고 웃을 지식인들이 아닌 겁니다. 허경영이 진짜로 공중부양을 생각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상을 탕진해가면서 허경영 씨의 정치를 돕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드루킹도 뭔가를 요구할 때 무슨 어디에 감사 자리나 요구하면 다른 사람들 옆에서 비웃을 거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해서라고 하면서 회원들에게 허풍을 떨고 내가 김경수 의원한테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김경수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인사청탁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인사청탁도 이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는 드루킹이 또 와서는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사카 총영사만큼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된다고 긴히 하신 말씀이 있어서 자기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얼버무렸을 거거든요. 사기는 원래 치려면 크게 치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히 좀 뭐 해야 되죠. 인터넷에서 댓글 달아주면 오사카 총영사 줍니까? 그런 거라면 저도 어디 가서 열심히 댓글 달고 싶은데요. 예. 아니, 참 그 대가를 바라고 기여를 하려 했다? 이게 아주 이 사람 굉장히 나이브한 사람이네요. 그건 자유한국당 가서 할 일이지 어떻게 민주당 와서 그런 걸 할 생각을 할까요? 뭐 보니까 인터넷에 대한 상식이나 댓글 단 요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공을 쌓고 있는 집단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뭐든 도와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거나 선거 처리되면 누구의 도움이라도 다 받고 싶은 것인데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네. 지역에선 또 뭐 선거한다 그러면 와서 우리 동네 유권자가 80명인데 내가 저녁 한 끼만 사 먹이면 다 당신을 찍게 해주겠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쇠고랑 차고 본인이 먹은 것에 30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온라인에서 와서 뭐 가서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누르고 자기들이 뭐 찬반 투쟁 이런 것들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거절할 정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해줄 테니 뭐 얼마를 다오라든지 뭐 뭘 해달라고 처음부터 요구했다면 김경수 의원이 들어줬을 리가 없죠. 텔레그램이 무슨 외국계 통신이라서 대단히 보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대화를 나눈 사람 본인의 핸드폰에 캡처되는 건 그 어떤 소프트웨어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굉장히 보안에 철저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보안에 철저해서 뭐 예컨대 그 아이폰의 아이메시지가 뭐 그 누구도 해킹할 수 없고 애플의 대표도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휴대폰을 빼앗기는 순간 누구한테 절도당하는 순간 이거는 그 어떤 보안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 뭐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듣고 많이 웃었는데. 네, 게다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김경수 의원하고 둘이서 무슨 대단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청문회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안 놓겠습니까? 소설인 거죠, 소설. 그리고 참. A4 용지 30장 분량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많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하지만 그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김용 PD님 당연히 많으실 텐데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듣건 안 듣건 상관없이 이것도 보십시오, 저것도 보십시오 하면서 보내주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 보내주시는 메시지 통해서 뭐 정보도 많이 얻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사실 쓸데없는 정보가 오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걸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그렇지만 뭐 김 PD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원도 마찬가지인 건데 야 그만 좀 보내라. 넌 꺼져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면 온 대로 다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범죄인 양 엮어가는 것은 정말 결국 이것은 경남 선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김경수 의원의 무슨 개인 비리도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댓글팀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수 세력들과 종편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승부를 가리게 될 경남 지역에서 뭐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예. 예전에 그 양경숙 씨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2년에 그 민주당 공천헌금 사건 그걸로 해서 한참 또 시끄러웠던 라디오 21 대표. 이 양반이 이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자 통화가 7,000번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낸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그 박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7,000번 보내면은 이 또 제목 자체가 문자 통화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7,000통한 걸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양경숙 씨가 일방적으로 7,000통 보낸 거라면은 뭐 7,000통 중에 박지원 대표가 뭐 한 통도 거기 답신을 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식이라면은 글쎄요. 나중에 사실로 규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데 이러면은 박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박지원이 뭐 진짜 뭐 양경숙하고 뭐 긴밀하게 뭐 소통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상대방이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이 저한테 10,000통 보내면 저는 그 사람하고 10,000통의 대화를 나눈 거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경수 의원이 뭐 고맙다 의례적인 인사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뉴스를 보십시오라고 김경수 의원이 링크를 하나 줬다고 하면 그럼 이게 본질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고용을 했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돈을 줬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인사청탁을 들어줬습니까? 그 본인을 돕겠다고 나서는 여러 선거운동원들, 그건 뭐 비단 드루킹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서고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표창원 의원도 어떤 기사에 링크를 트위터에 올리고 그것을 읽은 많은 시민들이 그 링크를 타고 따라 들어가서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댓글을 누르고 거기다 또 반대 댓글을 쓰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예. 이것이 정치에서 서로 대화로 설득하는 과정인 겁니다. 남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가 많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내용을 보실 때 누군가 조직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한 시간 되면 마구 좋아요를 생성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매크로 이런 거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힘을 뭉쳐서 댓글을 달고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되게 당연한 행위거든요. 예. 근데 마치 김경수 의원이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지만 지금 마치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모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꾸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한두 마디 말을 했다고 해서 거봐 김경수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자세라는 겁니다. 예. 정치인은 누가 대화를 걸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이 자기가 원하는 주장과 주의에 대해서 뭔가 필요할 때 이런 글에 가서 같이 댓글을 눌러달라고 카톡으로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는 게 그게 정치인의 일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죄가 있습니까? 드루킹을 돈 주고 샀거나 아니면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면서 그런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했던 그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요. 모든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드루킹과의 관계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게 무슨 청렴결백이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댓글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깨끗한 거죠. 돈 한 푼 들지 않는 카톡이랑 텔레그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뉴스를 나누는 일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선수들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이 선거 기간에 본인 블로그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기획사다 고용해서 기획사에서 허위 계정으로 좋아요 누르고 블로그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잡을 하는 것들을 그것을 온라인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내가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에 대해서 몇 마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 자체를 범죄로 몰고 하고 무슨 국정감사를 하느니 마느니 얘기하는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의원이 떳떳했기 때문에 대선 전에부터 만나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선 후에 어제 밝혀졌지만 오사카 총영사자를 요구해서 거절한 것으로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 것, 그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뭐 문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루킹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텔레그램을 대화를 주고받은 다른 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앞으로 또 들고 나올 것이고 이걸 이제 주구장창 우려먹을 것인데 경남 선거에서 어떻게든 진흙탕을 만들고 거 봐라 민주당 놈들이나 자유한국당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혐오를 조장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김태호가 신승이라도 할 수 있게 소위 자기들 얘기하는 낙동강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수작의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없어지는 수준으로 패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대표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와 다음에 있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그 자리에 새로운 보수가 들어옵니다. 민주당이 300석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색깔론과 지역론으로 계속 이 연명을 하는 이 진박 정치인들, 친박 정치인들, 이 빨갱이만 때려잡으려는 정치인들하고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김경수에 대한 공격은 바로 정상적인 정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부리는 발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나 경남을 지켜내는 것, 민주당 입장에선 경남 선거를 꼭 이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타도어들과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 생산될 것입니다. 김경수에 대한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떳떳하게 해명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벌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먼저 해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시고 함께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도 아닌 걸 갖고 쟁점화하는 야당의 행태, 또 보수 언론의 행태, 뭐 많은 시민들이 이미 간파하고 계셔서 뭐 이 큰 문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하간 참 저들은 이런 방식 외에는 회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모양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오늘 세월호 4주기입니다. 내가 4일장은 봤는데 4년장? 4년장도 있나? 이건 정말 처음이야. 어? 아니 유족들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또 그냥. 카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엄청난 보상금이라니요? 아니 그 카카오톡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보상이 뭡니까? 진상규명도 안 됐는데. 카카, 지금 가족들이 관장사한다 이런 말 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니까 이젠 좀 교통사고라고 인정하고 대충 합의 보고 끝내야지. 이렇게 질질 끌면 가뜩이나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안보 위기는 또 어떻고. 그래서 그 시간에 주무셨습니까? 내가 자는 게 아마 나라에 더 큰 도움이 될걸? 응? 깨어나서 수선 피우고 삽질하는 것보다. 오, 빙고 맞습니다. 그럼 삼성동 사저에서 평생 주무시긴 하지 왜 청와대로 이사 오셔서? 삼성동은 수맥이 있어서인지 잠이 잘 안 와. 꿈을 많이 꾸시는 모양이지요? 어머니가 나타나는 꿈, 최태민 목사가 나타나는 꿈. 이 씨발 새끼가 죽을라고. 카카, 그날 바다 이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이 돼서 상영관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어준이가 만든 영화? 그래, 세월호가 왜 침몰했대? 닷침몰설이지요. 왼쪽 닷이 인근 섬 지면에 걸려서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데, 닷이 무슨 접시도 아니고 쉽게 꺼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의로 침몰시키려고 닷을 내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침몰시켰다? 그게 아니라 실수로 닷이 내려졌다면 왜 숨기겠습니까? 그리고 항적도를 왜 조작했겠습니까? 카카,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난 그때 잤어. 응? 자고 있던 사람한테 깨어있던 사람들이 왜 물어보는데? 카카, 이제라도 이실직고 하시죠. 장난치는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털고 갑시다. 세월호 때문에 우리 당이 진도를 못 나가요. 알려줄까? 그 장난친 사람. 바로 드루킹. 카카, 드루킹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장난 그만하세요. 다 침몰에 대해서 이제는 아니 왜 때리십니까? 닭 침몰. 그래, 닭이 침몰했다 이 씹새끼야. 어쩔 건데? 문제 드리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카카 해주시죠. 오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짜오와 야미의 오늘 하루 뭐 했냥을 선물해 드립니다. 고양이 짜오와 야미를 가슴으로 낳아 키우는 두 집사의 이야기를 담았네요.
다음 정답자에게는 역시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하는 신간 육아에도 봄이 올까요를 보내드립니다. 결혼 후 엄마가 되기까지 서투른 초보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육아일기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육아에도 봄이 올까요? 짜오와 야미의 오늘 하루 뭐 했냥? 두 신간 모두 귀여운 만화와 사진을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철수.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서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십시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님.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강릉 두부도넛을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그날 바다를 보면 세월호가 앵커를 내릴 때 이 섬에 바짝 붙어서 내렸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이 섬 어떤 섬일까요? 아십니까? 알지. 1번 동거차도, 2번 매물도, 3번 병풍도, 4번 서거차도, 5번 맹골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하나 냈었습니다. 뉴스 7이라는 주말에 메인 뉴스에서 보도를 냈는데 예. 토요일 오후부터 이 기사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사의 제목은 댓글 공작팀 더민주 김경수 의원과 수백 차례 비밀 문자였어요. 그리고 이 보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민주당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지금 관심은 이 국회의원이 누구냐에 쏠려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핵심 인사가 누군지 공개합니다.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뉴스 7은 김경수 의원이 왜 댓글 조작에 나선 민주당원과 연락을 했는지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자, 이 무슨 의혹 제기도 아니고 말이죠. 단정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한 걸로 봐서는 TV조선 하여간 참전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관심은 이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읽을 때는 모르겠지만 워딩을 홈페이지에 써놓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국회의원이 누구냐 옆에 이제 느낌표까지 달려 있어요. 오늘 핵심 인사가 누군지 공개한다 이런 얘기라든지 예. 댓글 공작팀과 문자를 수백 건 주고 받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예. 왜 댓글 조작에 나선 민주당원과 연락을 했는지 무슨 내용 주고 받았는지 집중해서 살펴보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을 긴급 체포한 것은 압수수색 당시 집요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해서 확보한 증거에 뜻밖의 정치권 인사가 포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정치권 인사가 김경수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쓴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SNS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냥 요 정도 내용이에요. 뭔가 엄청난 증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는 대로 김 의원의 개입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나옵니다. 뭔가 의혹의 실체가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감정 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이 보도만 딱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경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을 움직여서 댓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자들이 경찰에 잡히면서 급하게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김경수 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이미 김경수 의원을 어느 정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결정한 듯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도에서 이에 대한 이제 민주당 반응이 기사로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이 박범계 대변인이 현역 의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보도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이렇게 몇 명 얘기들을 쭉 따서 이제 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TV조선의 보도가 있었던 날 밤에, 그러니까 14일 밤에 김경수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도 이런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를 던지면서 설마 확인도 안 해보고 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경수 의원이 완전히 이 사실을 부인을 한 거죠. 김경수 의원의 반론은 이 김현민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을 테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도의 이상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느꼈던 첫 번째 이상한 점은 김경수 의원 쪽에 해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할 때 김경수 의원의 입장을 청취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반론을 보도해주는 형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네, 반론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여당 의원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이제 보이는 여당 의원이
댓글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당사자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이상했던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후속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7이 토요일 날 했고 그 이후에 뭐 뉴스 7이 뭐 방송이 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런 엄청난 보도를 하는데 TV조선에서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 보도를 하면서 뉴스 7에서 김경수 의원이 왜 댓글 조작에 나선 민주당원과 연락을 했는지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집중해서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보도가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 내부의 반응 뭐 이 정도인데 이런 엄청난 보도를 내면서 이게 뭔가 좀 증거가 확실하고 좀 다변적으로 확보가 되었으면은 아마 이 보도로 이제 몇 가지 꼭지를 내서 내보냈을 거예요. SBS처럼 뭐 한 10꼭지, 뭐 8꼭지 그렇게 내보내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두세 꼭지 정도로는 내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TV조선에서는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라고는 일단 뭐 경찰 측에서 이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뭐 요 정도 내용. 그리고 SNS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는 한다. 이 정도 내용밖에 없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 TV조선 보도만 봐도요. 그래서 이게 김경수 의원을 둘러싼 이런 의혹이 뭐 사실인지는 뭐 알 수 없으나 뭐 요거는 경찰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죠. 다만 이 TV조선의 보도만 보면은 상당히 부실 보도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 최순실 의상실 관련된 보도를 했을 때 영상을 좀 꽁꽁 숨겨놨다가 이게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나 이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이제 맞춰가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하면은 이런 보도는 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좀 의구심이 더 커지긴 하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김경수 의원은 TV조선이 본인이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통을 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한 것은 뭐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실제로 뭔가 이렇게 증거가 완벽해 보이진 않는데 이게 김경수 의원의 못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보도 서두에서는 그게 누군지 공개하겠습니다. 뭐 김경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거는 분명히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김경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뭐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경찰이 뭐 이걸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보도가 TV조선의 오보였다면 이게 굉장히 좀 부실한 상태에서 내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TV조선이 고의로 이런 보도를 급하게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TV조선은 정말 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김경수 의원이 전면 부인을 한 상황인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 특히 방송 보도 같은 경우에 매우 엄중한 잣대로 불공정 선거 보도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사실 이건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아니 TV조선이 인터넷에도 지금 뉴스를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케이블 TV로 나가는 거 또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거 이거 개별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TV조선 콘텐츠가 인터넷에 올라온 이상 이것도 역시 인터넷 선거 보도 심의위원회의 규제 대상인데 여기 그 불공정 선거 보도 유형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정하거나 추측해서 보도하는 경우, 또 선거나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사실은 불공정 선거보도 유형으로 꼽히는 것이고 당연히 선거보도 금지, 위반 유형에 꼽힐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게 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를 절하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의도성이 규명된다면 이것은 TV조선이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사실 보도가 아니었을 경우 굉장히 부실한 상태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있었군요. 네네. 또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TV조선이 제어가를 얻는 조건이 뭐 1년에 이제 4번까지만 제재를 이제 허용되는 좀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 뭐랄까요. 하여튼 이 보도로 인해서 TV조선이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이참에 TV조선을 제대로 응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TV조선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무리한 상태로 의혹을 좀 제기를 했는데 일단 뭐 이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TV조선의 보도가 좀 부실 보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TV조선이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추가 보도를 또 내놓는다고 하지만은 뭐 글쎄요. 김경수 의원의 반론을 반박할 만한 그런 내용이 과연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TV조선보다도 드루킹 참 괘씸하네요. 이 드루킹이 말이죠. 지난해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 영사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청탁했다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는데 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건 진짜? 그렇죠. 뭐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일종의 미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뭐 선거 때 뭐 캠프 같은 데를 취재를 해보면은 캠프는 그야말로 진짜 아무나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직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위가 없더라도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선거 유세를 도와주겠다, 뭐 나는 뭐 자원봉사자다, 막 이렇게 해놓고 스스로 명함을 파가지고 뭐 그걸 뭐 사람들한테 뿌리고 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선거 기간에는 이 캠프가 통제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온갖 사람들이 오가고 또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그 중에는 정말 많고요. 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총영사제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드루킹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사실. 엄청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나한테 직을 달라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자, 이런 가운데 드루킹 관련해서 예전에 그 서프라이즈 편집장을 했던 공희준 씨라고 있어요, 논객. 이분은 지금 뭐 반문재인 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공희준 평론가가 예전에 서프라이즈 편집장 할 때 드루킹의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뽀띠라는 필명을 썼나 봐요, 뽀띠. 뽀띠요, 뽀띠? 네, 뽀띠. 이름이 뽀띠야. 드루킹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이 공희준 씨의 글을 보니까 내 기억에는 뽀띠가 송화 비결에 바탕한 자신의 글들을 대문에 올려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졌다. 하지만 내 아무리 근본 없이 배운 자일지라도 명색이 편집장인데 어떻게 정감록류의 허황된 도참살에 바탕한 내용을 메인 화면에 떡하니 올려줄 수 있었겠는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부터 좀 그런 사람이었나 보네요. 예. 김경수 의원이 상당히 사람이 인격적이고 온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특별하게 예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 우습게 알고, 자리 달라, 위세 떨고, 허세 부리고, 이런 젖 같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TV조선에서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TV조선 얘기 내용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게 검찰이 김경수 의원의 이 개입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을 그 검찰 관계자가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김경수 의원이 얽혀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 뭐 그러면 이 김경수 의원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고 아마 검찰에서는 아니 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겠지, 뭐 그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잠깐 그 얘기도 생각이 나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그 TV조선은 만약에 상대가 김경수가 아니라 김무성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방송으로 테러를 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론 보도 같은 거
이거 하나는 못된 습성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김용민 관련한 기사 낼 때도 한 번도 전화해가지고 뭐 의사를 물어보거나 반론을 청취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4류, 5류 종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권이 바뀌고 뭐 TV조선에서 막 조심한다고 막 그렇게 내부에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하여간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걸 최대한 이용해 보려는 TV조선 참 정보 없다. 그리고 헛스윙이 이게 정말 코미디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미는 꿈과 욕심이 많았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공부도 전교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보미는 책상 위에 건국대 수의학과라는 목표를 써놓았습니다. 가수가 못 되면 아픈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했던 보미는 4년 전 어렵게 엄마의 허락을 얻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5살 많은 언니와 자기 이름의 돌림자 보를 따서 강아지 이름을 이보들로 지었을 정도입니다. 보미는 보들이를 마치 자신의 동생처럼 돌보며 키웠고 수의사의 꿈도 보들이를 키우면서 갖게 됐다고 합니다. 보들이는 그런데 누나를 잃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누나가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바로 거위의 꿈을 불렀던 이보미 양 맞습니다. 보미 양은 가족들이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는지 목에 학생증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죠. 거위의 꿈 마지막 가사입니다. 언젠가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난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보미 양과 김장훈 씨가 함께 부른 거위의 꿈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어준 김장훈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 놓아요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피우듯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자 밖에 서 있는 명일은 별
그 BPL 타임 최경환입니다.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허리벨트를 하고 일했는데 거들형 바디로직을 사서 입은 뒤로 벨트는 안 하고요. 많이 걷는 직업이라 그런지 바디로직을 입은 날에는 허리가 안 아파서 좋아요. 바디로직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많이 걸으면 효과가 더 크다 하겠죠.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그리고 친박들 지방선거 어려울 테니까 많이 걸어라. 옛날에는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이 확정이었지만 지금이 어디 그러냐. 이럴 때는 낙선하더라도 바디로직 입고 척추 건강을 챙겨야지. 그것이 장땡이지.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포장은 대만족이고 구성품도 좋습니다. 홍삼은 아주 건강한 맛이 나고 홍삼 먹고 주량이 늘었습니다. 다 먹어보고 또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컵봉에 아무것도 안 적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회춘했습니다. 20년 전 이회창 씨를 누르지 못했지만 이젠 정성농장 홍삼을 먹고 꼭 역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 누구지?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충남 도지사로 나가? 정성농장 홍삼, 이 귀한 홍삼을 왜 이 새끼한테 줬어? 이종황입니다. 땅콩 새싹은 고혈압, 당뇨 예방, 피로 회복, 콜레스테롤 저하, 전립선 항암 효과, 항산화, 심장질환 예방, 자양 강장에서 짱입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해 노화 방지, 임산부 건강 증진, 태아 두뇌 발달까지 그 생각 없이 마시는 차가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면 선택은 확실하겠죠.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전창걸몰닷컴.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셔봤는데 이 새싹 땅콩차 많이 마신다고 그게 땅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도리어 확 그냥 커집니다. 이 버스, 트럭, 택시 등 영업용 차량들 그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할 거예요. 월 12,640원 영업용 운전자 보험 카페가 있어요. 형사비 3천만 원, 변호사 선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한도로 실비 보장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지. 월 2,240원만 더 추가하면 면허정지 일당 5만 원, 면허 취소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전화 받아요. 김문수가 15% 이하로 득표했을 때 그때 그 선거비 보전해주는 그런 보험 없어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살구와 다래님, 부산 북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강연장에 사람들이 빽빽이 모인 것을 보니 왠지 흐뭇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권종상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천안함의 진실도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단순히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순을 한꺼번에 안고 침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네, 권종상님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세월호 참사 4주기에 인사드린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